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실물 경제가 진짜 좋지 않다, 위기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사실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일단 보시죠. 이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현동 가구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무인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무인 판매. 사람이 가게에도 없다는, 가게 주인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가게 주인도 없는데 무인 판매라? 그냥 들고 가라는 뜻인가요? 들고 가라는 뜻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나중에 입금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가구거리에서 이렇게 무인 판매까지 등장을 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입학 시즌입니다. 가구는 어쩌면 대목이에요. 대목인데 이렇게 재고떨이 행렬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실물경제의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가구거리에서 만난 실제 가구 주인은요, 서울경제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요? 아예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요일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어서 주말 내내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겠죠.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는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마치 말입니다, 유령상권을 지나서 썰렁하다, 횡댕그레하다, 이런 말이 안 어울립니다. 적막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뭐 반값 세일은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무인 판매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뭐 심각한 정도가 보통은 넘겠지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최악의 한파가 오는 것 왜일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부동산이 안 돌아가요. 이 부동산이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1월 아파트 매매 거래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는 거겠죠. 2020년에는요 적어도 31,673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29,56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세요. 5,312건이죠. 2023년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6,64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간 평균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넣어서 3년간 평균이 22,182건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거의 4분의 1 토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부동산의 한파, 거래 절벽이 엄청나게 시장에 태풍처럼 휘몰아치는데 이게 가구가 팔리겠습니까? 이사를 가야지 가구를 사고 가구를 바꾸는데 이사를 안 가니까 더 심각하죠. 게다가 이사 가는 사람들도 지금 가구를 안 바꿉니다. 가구를 옛날처럼 말입니다, 돈을 쉽게 쓰지 못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마음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인데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이게 마음이 얼어붙었으니까 이사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이게 이사를 가더라도 가구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가구회사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구회사만. 예. 뭐 인테리어나 혹은 포장 이사나 뭐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인테리어 하시는 집에 가보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1년에 한 서너 건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작년 6개월 동안 한 건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삿짐 센터요. 전화 받는 사장님 한 분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을 당분간 내보낸 거예요. 당분간. 이사가 좀 많이 시작될 때 내가 다시 부를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처럼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거의 뭐 절벽 수준에 이르니까 전후방 산업까지도 지금 피해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물경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지표도 나옵니다. 가구나 인테리어 건자재 업계 영업이익을 보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가구업계 1등 이러면 한샘이잖아요. 한샘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2019년에는 693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217억의 영업적자입니다. 영업적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업적자는요 한계기업이라는 뜻이에요.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근데 문제는 한샘이라는 1등 가구업체만 이런 게 아니에요.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19년에는 202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영업적자입니다. 185억 원의 영업적자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LX 하우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X 하우시스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나마 673억 원의 영업이익이 149억 원으로 줄기는 줄었지만 영업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경영난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샘도 그렇고요. 현대 리바트도 그렇고요.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뭐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또 들이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예, 지금 이사업이라는 허가증 있잖아요. 이 가격이 1,000만 원씩이나 뚝뚝 떨어질 정도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업체가 큰 업체도 이러면요.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뭐 LX 하우시스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뭐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거보다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실물 경제는요. 지금 점점 말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러다 다 망한다. 가구거리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다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충격이다. 이런 생각 저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요.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또
또 자산시장은 훈풍이 분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지만요. 실물 경제 위기는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게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안 하는 거고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현재까지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죠. 그게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데 실물 경제가 나빠지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